안녕하세요. 단독자TV의 단독자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철학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했다시피, 뭐, 고대나 중세, 근세 이제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그들이 얘기했던 뭐 사상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그러기보다도, 이 인간, 그 인간성과 인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어떤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리고 일종의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저의 이제 그러한 입장이죠. 스탠스를.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롭게 이제 생각하는 좀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생각하기 따라서 깊이가 깊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이제 개인의 사유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예, 제가 설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어떤가, 나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되게 간단하게 할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저의 생각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또 구독자분들이 70명이 됐어요. 예, 뭐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개인적인 사정상 이유로 좀 빠져나갈 수 있겠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5명 된다고 치면은 뭐 65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또 뭐 75명으로 늘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말 감사드리고, 예, 제가 하고 있는 이러한 영상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 뭐 몇몇 분들에게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올바름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학문에 대한 일종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가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똑바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70명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인간에 대해서 저는 이 본성이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될까, 최초라고 표현을 하죠 사람들이. 예, 최초 때부터 상당히 저는 뭐라 그래야 되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인성을.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순자라던가, 예, 뭐 홉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홉스. 예, 뭐 이렇게 이제 동서양의 대표적인 이제 뭐 성악설이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을 얘기할 때 이 두 이제 학자들을 얘기를 하죠. 저의 인간관도 여기에 한 70% 이상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본성에다가 교육이라던가, 예, 교육이라는 것이 뭐 여기서 말하는 게 뭐 학교 교육, 그런 뭐 한국에서 행하는 뭐 전 세계적으로 행하는 무슨 교육 과정의 그런 교육도 포함되겠지만 좀 달라요. 여기에는 이제 뭐 윤리라던가 도덕과 같은 이런 교육을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점적으로. 예, 이런 교육과, 그리고 반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피드백하는 거예요. 예, 자신의 행위라던가 자신의 사고 자체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스스로 자가 점검을 하는 겁니다.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다른 사람의 비판이 필요 없다라고. 왜 필요 없냐? 예전에 영상에 한번 올렸던 건데, 데카르트 방법서설 얘기하면서 자기는 자기를 비판하고 반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정도의 일종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일종의 자존감이라든가 자신감이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도. 예, 저도 그런 걸 희망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반성하면, 또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주제를 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자유로운 토크 형식이죠. 예, 홉스나 순자가 얘기했던 그런 인간은 이기적이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항상 어떤 다른 집단과 싸우려고 하고 그 집단을 멀리하려고 하며 결국 그 집단의 것들을 뺏으려 하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얘기했던 홉스가 아닌 순자. 그리고 홉스는 나을 때부터 사람들은 이기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것을 쟁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으려 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늑대와 같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만히 냅두고, 만약에 이 공동의 부라고 부르는 커먼웰스, 이 리바이어던에 나오는 말인데, 이 커먼웰스가 형성되지 않으면, 예, 주권을 양도하지 않으면 완전히 개판이라고, 진짜 완전히 그 서로 물어뜯고 죽이는 그 투견들이 즐비해 있는 그런 개싸움판과 같다라고 이제 홉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죠?
제가 좀 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 이제 뇌리에 잘 박히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러려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순자 홉스가 얘기했던 이러한 인간관에 대해서 이런 태초부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간관이 70%에 여기에 저는 교육과 반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간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하고 달라지려고 해야 돼요. 달라지려고.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은 자기 자신의 이러한 어떤 인격이라든가 이런 어떤 공동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사유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달라져야 되냐면은 이런 얘기를 또 해요. 홉스가. 이 리바이어던에 나오는 내용인데 인간은 그 벌과 개미와 같은 이러한 사회적인 곤충들 있죠. 사회적이라는 말에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벌이나 개미 같은 이러한 애들은 뭐 유전자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득이 이 개체 하나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득이 결국 집단의 이득으로 이어져요. 잘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개미가 어떻게 해서 이 뭐 쌀이라든가 일종의 진딧물 같은 애들을 보호해주면서 뭐 개미의 천적은 무당벌레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당벌레가 이 진딧물을 죽이려고 하는데 개미가 그 진딧물을 보호해주면서 결국 자기 자신이 이제 여왕개미 그리고 수개미가 이제 종의 번식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일개미라든가 여러 개미들 있죠. 그런 개미들이 다 기여를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체가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결국 공동체의 어떤 번영이라든 것이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요. 공동체의 성장이라든가 보호, 발전 같은 게. 근데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집단의 이익이 자동으로 추구되지가 않아요. 전혀 별개인 부분도 있고 물론 개인이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집단의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긴 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벌이나 개미처럼 원초적으로 태초적으로 처음부터 본능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이러한 교육이라든가 반성이 따라야 돼요. 이러한 반성과 교육이 따르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동물들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많죠. 막 때리거나 뭐 어디 가두거나 심지어 잡아먹거나 학대하거나 이런 사람들. 저는 그 참 오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의미에서 오만한 행동이냐면 나보다 더 훨씬 나은 존재를 학대하고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이미 개만도 소만도 닭만도 못한 존재인데 왜냐? 나는 교육을 통해서 반성하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비록 교육이 없더라도 뭐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교육을 못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스스로가 이러한 윤리나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 이러한 공교육을 떠나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일종의 가치관을 형성시켜 줄 수가 있어요. 개인의 노력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성격이 파탄자여야 돼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쓰레기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돈이 많은데 그만큼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도 있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유무로 따지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스스로의 일종의 반성과 그런 자기교육이라고 말을 할게요. 공교육이라기보다는. 자기교육적 과정이 필요해서 스스로가 사유를 통해서 변화시켜야만 하는 존재예요. 이거를 저는 must라고 생각해요. must. 반드시. most라고 해버렸네. 이렇게 쓰니까 또. must라고 생각합니다. must.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가치관의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말의 톤이라든가 억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점을 여러분들께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차원의 노력을 하지 않는 인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이나 곤충이나 이런 애들만도 못한 존재예요. 한마디로 벌이나 개미만도 못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죠. 헌법에서.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존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또 이런 상황에 또 이렇게 광고를 하네요. 전화번호를 얘기하면서 연락 달라고. 저희 좀 아파트가 방음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나가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뭐 저분도 뭐 저분 나름대로의 스스로의 생계가 달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애드립을 치는 것처럼 저분도 이제 저렇게 자기의 이제 사업자 전화번호를 이제 흘리고 다니는 거겠죠. 어쨌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저는 아주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한적. 반드시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인간이 교화될 수 있는 측면을 생각하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극악무도한 범죄자들까지도 이 구치소라든가 이 감옥에 가둬가지고 오랜 세월을 징역살이를 시킵니다. 그죠? 징역살이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내적 변화, 심적인 요동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반성하게 되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으로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와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가둡니다. 이 법에서. 그죠? 네.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냐면 교화될 수 있고 없고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위험한 말이긴 한데 저는 좀 이제 배짱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약간 프로테스탄트적인 느낌도 있어요. 그죠? 프로테스탄트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정설 얘기하죠. 예정설을 통해서 신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죠. 이것으로 인해서 신교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상의 모순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바로 현대 개신교잖아요. 그쵸? 근데 이러한 차원을 약간 응용해서 저는 인간적인 부분에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교화가 될 수 있는 인간, 없는 인간이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신의 섭리를 이어받았거나 신의 예정설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프로테스탄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마인드라든가 이런 거의 차원에서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이라는 게 반드시 교화될 수 있다라고 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화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스스로 평소에 생활 습관이라든가 일종의 어릴 적 가정 환경이라든가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씩 쌓아져서 축적되어 온 하나의 개인으로서 성립하고 있을 때 교화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시점부터. 그래서 그것을 감옥에 가두고 훈련하고 재활 훈련하고 사회에 나가는 재사회화를 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옥에 이제 계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볼 리는 없겠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 막 찾아와서 죽이고 싶을 거예요, 저를. 다시 한번 저를 죽이고 감옥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근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애초에 감옥에 가서 교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교화가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애초부터. 일종의 충동적인 범죄라든가 일시적인 이성의 마비를 통해서 범죄가 일어났던 거예요. 스스로의 삶에서. 아니면 약간 우연찮은 계기라든가. 저는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 딱 정리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단독자가 바라보는 인간과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이다. 왜냐면은 도저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게 사람 사는 세계인지 혼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느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윤리나 도덕적인 교육, 수학 국어 교육이 아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리 도덕적인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교육받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 교육받든 반성하고 결국 자신을 비판하면서 인격을 형성해 가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 이 안 좋은 이 때를 벗겨내야 된다. 한마디로. 때를 완전히 벗겨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인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도덕이라는 이 숭고함으로 가는 이게 이제 저가 되게 이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인생이라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존엄이라든가 윤리와 도덕을 얘기할 수 있는 이 숭고한 하나의 목표라는 게 있고 여기를 향해 가는 일종의 과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성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려고 실천하고 노력해야 돼요. 얼마나 더 도덕적일 수 있는가, 어디까지 도덕적일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성이 있는 거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그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어져 가는 내용인데 이어져서 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많이 팔아먹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팔아먹는데 뭐라고 팔아먹냐면은 인간은 정치적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한 말이죠. 폴리스죠. 폴리스가 뭔지 아시죠? 예. 고대 그리스의 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국가로 치부할 수 있는 작은 국가, 일종의 그런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폴리스라고 부릅니다. 이 폴리스적인 동물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이거를 자꾸 사회적인 말로 바꿔요. 사회적이라는 말 안 했어요. 예. 일종의 정치적인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현대 사회에 용어를 적용한다고 치면은 사회적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이 정치적 폴리스적 동물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뭐 그냥 단순히 집단을 구성하고 살고자 하는 욕구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 이 정치적이라는 것, 결국 집단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는 어떤 이성적인 이러한 것이 매체가 될 수가 있어요.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될까? 트리거, 점화장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결과를 낳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뭐냐?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는 동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감히 여러분들께 너 이렇게 생각해라 저렇게 생각해라 강요한다라는 것은 시건방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사용을 하냐 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냐 마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사용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이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얘기한다고 했죠. 무조건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라는 것. 저는 이러한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냥 디스어그리예요. 예. 디스어그리. 예.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라는 거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유 과정을 통해서. 예. 이성을 갖고 있는 거지 이성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이걸 확실히 하고 싶어요. 물론 이성을 중시했던 철학자들, 그런 철학 사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존중합니다. 그들의 사유 두 번 다시 후대에 나오지 못할 만한 사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전을 공부하고 예전에 그런 철학자들을 제 정신적 스승으로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이에요. 예, 인간성에 대한 부분. 네, 다음 부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예전에 한번 다뤘던 부분인데, SNS라든가 이러한 이 사회의 이 소셜 커뮤니티 있죠? 소셜 커뮤니티. 이 소셜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이 유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일종의,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빌어먹을 소속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강한 표현 아니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왜 빌어먹을 소속감이라고 얘기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물론 전통적인 사회, 우리가 얘기했던 전통사회와 같은 형태로 제가 회귀하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 회귀하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왜 빌어먹은 소속감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 소셜 커뮤니티의 유저들이 이 속해 있는 소셜 커뮤니티라는 게 있죠. 제가 여기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언급하게 되면, 사이트 이름을 언급하게 되면 아주 피곤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저는 별로 그 수많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전두엽과 그 축두엽 쪽이 올바르게 발달되지 않은 분들과의 논쟁을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셜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유저들이 이 소셜 커뮤니티라는 것을 마치 자기 자신이 여기서 나의 존재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정당성이라든가 어떤 가치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빌어먹을 소속감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마치 자기 집안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남성분들보다는 좀 더 많더라고요. 예,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우리 또 횡포를 일삼는 모 맘카페 같은 데들 있죠. 예, 우리 어머니들, 예, 힘들게 이제,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예, 이제 집에서 아이 보고,
쇼핑하고 커피 한 잔 드시느라고 너무 힘드신 우리 젊은 어머님들이 이제 이러한 커뮤니티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근데 이럴 때 마치 이제 그 어떤 타 집안의 뭐 철수 엄마, 영희 엄마한테 일어났던 일들이 다 나한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집안일처럼.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얘기해주고 하면서 소속감이라는 것을 느끼죠.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 근데 이러한 것들을 자꾸 이제 계속 접하고 여기에 이제 상주하다 보면요. 사람이 망가집니다. 망가짐. 그냥 제가 확실하게 용어로 표현을 할게요. 그냥 썩어요. 예. 왜 썩냐면은 이 소셜 커뮤니티라는 게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이 대면적이고 1대1 아니면 다대다로 얘기하고 이렇게 마주하는 우리가 인간과 인간 간의 그 소통, 1차원적 소통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차원의 소통이 또 편리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네. 변질된 나. 그러니까 이러한 소셜 커뮤니티라는 것에 빌어먹을 소속감을 느끼는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도덕이라든가 윤리가 완전히 그냥 무너져 계셔요. 무너져. 예, 한마디로 그러니까 함몰돼 있는 거예요. 예, 함몰돼 있어요. 예, 우리 또 김정은하고 또 우리 김여정 우리 뭐라 그래야 되지? 자매 사이, 형제 사이, 예, 하여튼 남매 사이 맞아. 남매 사이잖아요. 그죠? 우리 노스 코리아. 예, 거기에 분들이 이제 우리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뭐 몇 억 들여가지고 지은 거 얼마 전에 깨부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뭐 선전포고식으로 우리 이런다. 조심해라. 우리 심기 건들지 마라라는 식으로 했죠. 뭐 이렇게 사회나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과시하는 그러한 행동을 그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뭐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처럼, 근데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온 거야? 잠깐만요. 이 얘기가 왜 나왔지? 편리함에 상주한다. 분명히 지금까지 두서없이 말을 잘했는데, 갑자기 이게 왜 나왔지?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게 왜 나온 거야? 네. 어쨌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예, 편리함. 이 소셜 커뮤니티에는 일종의 편리함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빌어먹을 소속감을 갖게 되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덕이라든가 윤리가 무너져 버리게 된다. 함몰. 오케이. 함몰이라는 얘기 하면서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함몰 얘기해가지고 마인드맵으로해서 뛰쳐나온 것 같은데 이 함몰. 결국 이 빌어먹을 소속감을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덕적 이러한 윤리들, 이러한 것들조차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없었던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자, 왜냐면은 여기서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다른 나를 만들 수 있어요. 전혀 다른 나. 어떻게 전혀 다른 나? 현실과 전혀 다른 나를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우리는 뭐 축구 구단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아니면 지독한 이제 살인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경찰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자아는 너무나 많은 격동을 겪어요. 너무나 많은 격동과 변화를 겪는데, 여기서 소속감을 느끼게 되면은 마치 그것이 진짜 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의 나를 잊어버리고 여기에 있는 내가 진짜 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통 이러한 소셜 커뮤니티의 대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가볍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주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진짜 무슨 장편 소설처럼 적어놨어요. 보면은 한번 눈팅해 보시면 알 거예요. 진짜 완전 지엽적이고 쓰레기 같은 것들. 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담배값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비흡연자에게 있어서 담배값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예, 아주 그런 쓸데없고 쓰잘데기 없고 쓰레기만 되는 것들이 너무나 글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지 않은 커뮤니티 드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러한 글들을 사람이 자꾸 접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사고 회로가 형성이 되냐면은 마치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게 올바르고 정당한 일종의 뭐라 그래야 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성을 형성하는 좋은 과정이라는 착각을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오래 상주하는 결과 나타나는 부작용. 예, 일종의 이것이 사회성이라는 착각. 예, 내가 사회적이구나. 내가 이 커뮤니티에 뭐 하루에 얼마나 머무는가.
뭐 소셜 커뮤니티에 뭐 하루에 뭐 6시간씩 머문다고 칩시다. 어떤 사이트에. 그리고 여기서 뭐 사람들이 글 올리는 거에 일일이 답변해주고 뭐 저 새끼 나쁜 놈, 이 새끼 착한 놈 이런 거 다 막 일일이 막 댓글 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나는 엄청 사회성이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단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빌어먹을 소속감을 또 느끼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편리해. 왜냐? 움직일 필요도 없고 어디 갈 필요도 없고 그냥 말로만 생각나는 대로 내뱉고 주고받고, 예, 똥이 마려우면 싸고 물을 내리는 것처럼 그냥 내뱉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응답이 오면 다시 들이붓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뜩이나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심각한 존재인데, 예, 본성이 썩어있는 존재인데 완전히 그냥 함몰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 완전히 함몰돼 버려요. 여기서 자기 반성 같은 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솔직히 저는 의문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의미의 사유와 자기 반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봐요. 이런 가벼운 체계에서. 예.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 요소냐라고 저한테 질문하신다면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그래서 뭐 어플 같은 것들도 되게 편리한 것들 많이 나왔죠. 예, 그런 것들 많이 나오고 뭐 소셜 앱 같은 것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로 하여금 뭐 사회 부정자라고 부르면 뭐 두 팔 벌려서 환영하겠습니다. 예, 뭐 이런 사회라면은 100만 번 부정하죠. 뭐 100만 번 부적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적응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소셜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이거는 뭐라 그래야 돼? 선을 넘는 발언일 수도 있는데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십시오. 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소셜 커뮤니티. 유튜브 소셜 커뮤니티 아니야? 소셜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죠.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유튜브는 너무나 뭐라 그래야 돼? 좀 넓은 바다와 같다 그래야 되나? 예. 너무나 넓은 바다. 거기에 깊이, 심해 깊이 한 몇백 미터 지하, 그냥 뭐라 그래야 돼, 그 밑바닥에 이제 그 수많은 조약돌과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죠. 그것처럼, 거기에서 이제, 정말로 우리에게 뭐라 그래야 돼, 좋은 양식과, 좋은 가치관을 형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을 일종의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자체는 제가 뭐 그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차원에서. 왜냐면은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보지 말라 그러면은 이런 제가 자부하는 이런 좋은 내용들 누가 듣겠습니까? 다 들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소셜 커뮤니티의 측면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뭐 미디어라든가 일종의 이런 우리의 이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문화의 요소에 있어서 반드시 침투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의 현상이라면 확실하게 이것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인간이. 예. 그러한 준비를 어떻게 하냐? 어릴 적부터, 지금부터, 내일부터도 아니고 당장 이 시간부터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단독자가 바라보는 인간, 태초부터 글러먹었다. 예, 가만히 냅두면은 한마디로 큰일 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반성하고 끊임없이 피드백하고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 도덕과 윤리에 힘써야 된다. 도덕과 윤리에 힘써야 되는 이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덕과 윤리에 힘써야 되는가? 다른 학문들도 사유를 형성하는데 우리가 고차원적이고 논리적인 사유를 형성하는 데는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정말 극단적으로 말해서 먹고 사는 데도 중요하죠. 학문이. 그죠? 근데 도덕과 윤리를 저는 교육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강화. 예. enforcement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fortify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영어를 굳이 쓰자면. 이게 왜 강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피상적인 말들이 많지만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이 도덕과 윤리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아마 임종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 마인드는. 너무나 진부한 얘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부한데 사실입니다. 예. 그럼 인간이 인간다운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성충동을 느끼는 겁니까? 동물처럼? 예.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성충동을 느끼는 게 인간다운 겁니까? 아니면은 뭐 폭력 충동을 느끼는 거? 뭐 이런 게 인간다운 건가? 아니면은 뭐 남의 것을 뭐 쟁취하고 뭐 가로채고 싶은 거, 뭐 이런 게 인간다운 겁니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동물이나 맹수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에게 인간다운 부분이 뭐겠습니까? 예. 도덕과 윤리를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유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성은 불완전한 상태고 평생 불완전한데 그나마 90% 이상으로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성과 노력과 스스로의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예. 노력과 실천, 반성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인간답게 살아야 되니까. 왜 인간답게 살아야 되니까? 인간답게 살지 않으면은 동물과 다를 게 없으니까. 동물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동물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동물만도 못한 존재예요? 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또 동물만도 못해?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동물반도 못한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예 동물은 이런 이성적 사유의 측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충동 뭐 느끼고 진짜 말 그대로 느끼면 그냥 꼬라박고 뭐 할 수 있고 뭐 패고 싶으면 패고 잡아먹으면 잡아먹고 한다고 칩시다. 근데 인간은 이 이성이라는 아주 놀라운 진화상의 산물이든 신이 준 것이든 간에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간에 이 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폭력 충동이나 쟁취나 가로채고 싶은 일종의 욕구, 이런 파괴적인 부분을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한 거고 인간이 인간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 이성을 이런 데 사용하고 이런 것을 절제하고 반성하고 노력하는 데 사용을 하지 만약에 않는다면,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더 나쁜 거 아닐까요? 그쵸? 예.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럽게 사용하는 것이 이성이 없기 때문에 더럽게 사용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요즘에 느끼는 인간, 제가 요즘 도덕과 윤리, 인간다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찰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셨을 거예요. 네. 그냥 뭐 제가 뭐 영상 안 올린다고 해서 뭐 코나 파고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인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이성을 지닌 존재가 이성을 지니지 않은 존재보다 이성의 혜택을 이성을 지닌 존재가 이성을 지니지 않은 존재보다 이성의 혜택,